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고양국제고등학교에서 중국어 교사로 근무 중인 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젠보드를 처음 만났을 때가 다양하게 코로나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배워야 할 때 젠보드를 처음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능이 없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접고 나서 다른 것들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줌도 해봤고, 녹화 기술도 저희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동영상 편집 기술도 늘어났고, 각종 퀴즈 플랫폼도 사용하고,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서 원격 수업에 이제 적응을 좀 했더니, 코로나가 다행히도 점점 나아지면서, 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이들은 교실에 있고, 그리고 원격 수업 도구가 좋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 익숙해졌고, 이거를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요즘에 교실마다 코로나 이후로 크롬북도 제공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아예 수업 시간에 노트북이랑 패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젠보드를 꺼내봤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젠보드 그 어플 모양이에요. 그 젠보드에다가 제가 하이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로고인데요. 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젠보드와 중국어 교육을 만났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들 젠보드를 혹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젠보드는 정말 쉽기 때문에요. 네. 젠보드 오늘 목차 한번 볼게요. 특징들 살펴본 다음에 제작과 공유 방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각 기능별로 중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 가진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젠보드 특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젠보드는요, 정말 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쉬워요. 일단은 접속이 쉬워요. 선생님만 로그인한 상태에서 학생들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 바로 링크만 주소만 있으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PC도 가능하고 태블릿, 휴대전화 모두 활용해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능이 쉬워요. 금방 배우실 수 있어요. 기능이 정말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는 선생님들이랑 한꺼번에 제가 젠보드로 진행을 다 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젠보드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런 한꺼번에 많은 선생님들이 몰리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줌 화면을 통해서 주로 할 거고 제가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선생님들만 저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로 접속해서. 그리고 모니터링이 쉽습니다. 이거 아까 선생님들께는 안 알려드렸는데, 사실 이 젠보드 프레임별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제안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는 원격 수업 중에 니어파드나 화이트보드 챗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젠보드도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쉽다라는 가장 큰 특징은 한편으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접속이 쉽기 때문에 누가 움직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익명성을 이용해서 삭제를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 방해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 젠보드로 수업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화면에 뜨는 바퀴벌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이 갑자기 바퀴벌레를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나오니까 애들이 막 크크크 거려가지고 이거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이 오늘도 중학생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수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능이 쉽어서 좋긴 한데요. 기능이 제한적이에요.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동영상도 업로드할 수 있고 링크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스티커 기능, 펜 기능, 텍스트 입력, 그리고 도형 입력 이거 외에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 등의 지원이 불가한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은 교실에 있고 그리고 모든 수업을 하거나 개인 활동을 할 때 뭔가 태블릿이랑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음성을 기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젠보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협업이 쉬운 대신에 동시에 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수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아이들이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아이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그 상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교육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이 쉽지만 아이들한테 한 장씩 네, 젠보드를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 프레임이 최대 20페이지밖에 안 돼요. 네, 저희 학교도 25명이라서 아이들이랑 함께 하기에는 젠보드 한 파일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예비 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사실 젠보드를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활용하려고 젠보드 교육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딱 이것만 활용하시더라고요.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소감 나누기 외에는 활용도가 좀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한글은 다 깨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젠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업 제안을 하는 이유는 젠보드로 한번 끝장을 끝까지 한번 파보자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이들이랑 해봤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다양한 기능, 다양한 내용에서 젠보드를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꼬리를 연결해서 새로운 멋진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20개의 제안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작과 공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젠보드 처음에 열면 상단에 이렇게 떠요. 여기 나오는 숫자가 프레임 개수예요. 화면 개수죠. 최대 20개까지 제작이 가능하고 프레임별로 링크 주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로따로 나누어 줄 수 있고 화살표를 누르면 프레임 간의 이동이 가능하고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한꺼번에 모든 프레임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유용하게 쓰일 되돌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되돌리기 버튼, 아이들이 삭제했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삭제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불안하다라고 하면 배경을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서 배경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요한 것들은 지우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지우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올렸어요. 내가 뭔가 썼어요. 근데 잘못됐어요. 이걸 지우고 싶을 때 글자가 지우기가 딱 보이니까 이거를 눌러버려요. 그러면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들이랑 사전에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유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공유 버튼을 누르면 다 구글 문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XX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선생님들이 자주 실수하시죠. 얘들아 이 링크 주소로 들어와 있는데 선생님 안 열려요 한다는 거는 공유를 안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교사회에 접근 불가한 거 있고 학교 계정만 가능한 게 있고 링크가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뷰어는 볼 수만 있어요. 구경만 가능하고 편집자는 편집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자 기능을 부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기능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예요. 펜 기능 있고요. 사인펜, 형광펜, 붓 사용 가능하고 지우개 기능 있고 선택해서 옮길 수 있고요. 스티커 자동으로 포스트잇처럼 붙일 수 있고 이미지를 다양하게 업로드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 이미지도 가능하시고 구글에서 직접 검색하셔서 업로드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양한 도형 입력 가능하시고요. 텍스트 직접 입력 가능하고 수업 시간에는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가지 교수 방안 제안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실습을 위해서 편집 권한을 제가 모든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 편집 권한을 부여해 드렸는데요. 따라서 연수 진행 중에는 개체를 이동하시거나 프레임 지우기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연수를 진행하다가 매우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해서 아까 전에 지금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꺼번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연수를 진행하는 저조차 열리지를 않아서 일단은 수업 시간에는 사실은 이런 기능은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교라면 구글 클래스룸으로 사본으로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아이의 개인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돼요. 그렇게 보완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별로 주소를 따로따로 줘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활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젠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제가 좀 이따가 저를 도와주실 선생님들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글 젠보드를 먼저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아래에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 저는 들어오고 자, 이게 젠보드 화면인데요. 아까 전에 설명해드렸던 그 기능이 전부 다죠. 자, 여기에서 요거 보시면 젠보드가 쭉 나와요. 그쵸?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구경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하는 거를 학습 내용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화면을 전부 다 분리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펜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은요,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를 2번 누르시면 펜도 되고 색깔도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굵기도 가능하고요. 마커펜으로 해서 중요한 것들, 영어 교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독해 지문을 아예 배경으로 삽입한 다음에 줄을 그어가면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브러쉬 기능으로 있어서 초등학생 색칠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펜 기능을 사용해서 틀린 게 있으면 아 이거 언제 다 지우지? 하시지 마시고 프레임 지우기를 누르시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 펜 기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발음, 그리고 어휘, 한자 이런 것들 수업을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드릴 제안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수업 시간에 학습지를 나눠주시고 얘들아 성조 이거 한번 체크 좀 해볼래?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그거를 젠보드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리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그런 학습지가 있다면 학습지를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지금 안 되니까 얘가 또 그러네요. 탐색을 해서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학습지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발음을 성조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드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서 사본으로 제공을 하거나 링크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다음에 아이들한테 불러줍니다. 자, 한번 성조를 체크해 볼래? 쭉 다른 펜으로 해볼까? 워, 한, 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그동안 종이로 했던 학습지를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친구들을 위해서 학습지를 여기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나중에 제출 버튼 눌러 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쭉 아이들의 그 내용들이 떠요. 어떻게 뜨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제출한 거, 최근에 제출한 게 여기 있는데요. 구글 그 클래스룸으로 제출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연습한 게 이렇게 뜹니다. 저희는 이거를 보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기능 말고 이번에는 한번 이런 걸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도우미를 좀 도와주시는 분들을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정은 선생님 하고요. 그 다음에 신지영 선생님 저를 잠깐 도와주시는데요. 제가 링크 주소 드릴 거예요. 그 2분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건데 채팅창 봐주세요. 채팅창에 네.
그 두 선생님만, 문정은 선생님하고 신지영 선생님만 들어오셔서 하실게요. 펜을 준비해 주실게요. 학생들이랑 발음 배우고 나서 이런 게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책상 옮기면서. 네, 들어오셨나요? 문정은 선생님? 권한이 필요하다고요? 아, 맞아요. 제가 그 실수를 했어요. 권한 부여를 안 했네요. 이거 1교시만 부여를 했네요. 제가요.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실래요? 다른 선생님들은 저희가 볼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줌 화면을 통해서. 사실 코로나가 되면서 아이들이 한 줄로 배열을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모둠 활동을 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익명의 친질라님께서 들어오셨고요. 만약에 로그인한 상태로 들어오게 한다면 아이들의 학번과 이름이 같이 뜹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불러드리는 거를 가장 먼저 동그라미를 하게 하는 거예요. 펜 기능을 사용해서. 자, 그러면 문정은 선생님과 신지영 선생님 중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하시는지 문정은 선생님 무슨 색깔 펜으로 하실 거예요? 색깔을 빨간색 할게요. 아, 그럼 신지영 선생님은 어떤 색깔로 하시겠어요? 신중히 고르고 계십니다. 신지영 선생님은 노란색으로 하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러드리는 선물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는 분이 이긴 거예요. 하겠습니다. 차, 차. 네, 문정은 선생님께서 먼저 칠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같이 굳이 모둠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젠보드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링크 주소를 줄 때 여기 지금 보면 20번에 2번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화면 주소는 1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복사해서 주시면 이 페이지만 열려요. 아니면 2번을 복사를 해서 주시면 이렇게 3번 프레임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조별로 링크를 다르게 주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링크 주소를 다르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열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전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드 서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드 서치 제가 한번 이미지 업로드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문정은 선생님과 신지영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한 페이지만 넘어가셔서 3페이지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그대로 계셔주세요. 워드 서치 프로그램 플리피티 화면을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가 워드 서치를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 3번 페이지에 혹시 계신가요? 1번 네, 페이지, 2번 페이지에 계신가요? 지금 2번 3번 페이지로 제가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러신가요? 그러면 제가 3번 페이지로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드서치 플리피티 플랫폼을 사용해서 워드서치 만들어 왔는데요. 문정원 선생님께서 왼쪽, 신지원 선생님께서 오른쪽. 그래서 아이들한테 같은 걸 제공하셔도 되고,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부여하셔도 되고, 지금부터 한번 워드서치 해볼까? 하면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펜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마커펜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考试 이렇게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정원 선생님 역시 빠르십니다. 生日 하셨고요. 考试 바로 하셨고요. 오, 진짜 빠르시네요. 네, 신정원 선생님도 출발하셨습니다. 早饭 하셨고요. 今天, 네, 오늘 날씨 今天真好. 너무 좋죠. 네, 明天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전 놀러 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도 할 수 있고 개별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펜기를 사용해서 워드 서치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껏 주고 나서 프레임을 어떤 아이가 지우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배경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경 설정 누르시고 다양하게 배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하는 배경으로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자 쓰기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자 쓰기 배경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배경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배경이 만들어졌죠. 그럼 아이들에게 또 개별적으로 또는 링크를 줘서 아이들한테 직접 써보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얘들아 써보자 라고 하면서 이거 순서대로 한번 써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직접 써보는 연습도 할 수 있고요. 성조 체크도 한번 해보는 거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얘도 한번 채워보자. 이런 식으로 같이 아이들과 마치 유치원 때 한글 배우듯이 어렸을 때 기억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같이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활용하실 수 있냐면 미리 배경으로 설정했다는 거를 가정하에 제가 다른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른 화면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다른 화면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배경으로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얘들아 이거 서로 다른 피르기고 너희가 다른 글자인데 많이들 하는 실수거든 라고 하면서 피르기 비교해 보면서 한번 다른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랑 같이 아 맞아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화폐, 조개페어서 화폐와 관련된 거고 이렇게 수완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백은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점과 얘를 잘 구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같이 한번 찾아서 자세히 뜯어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과 1학기 동안 피로액만 보는 연습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한자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피로액부터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스티커 노트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스티커 노트는 하나, 둘, 셋, 네 번째예요. 스티커 노트 누르시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가장 많이 젠보드가 이걸로 유명해진 플랫폼인데요. 문제는 선생님, 한글이 안 보여요. 애들이 막 이래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는 한글이나 한어병은 한자가 전부 깨집니다. 자,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정말 당황해 하실 텐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냐면 공유 버튼을 일단 누르시면 제가 최대한 젠보드를 활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여기를 링크 복사를 하시면 링크를 복사하면 이렇게 돼요. 에디트, 쉐어링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 버튼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송을 하면 한글이 전부 다 이렇게 물음표로 바뀝니다. 얘를 뷰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링크를 공유를 하시면 한글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글도 되고요. 한자도 되고요. 그리고 글 모양이 조금 안 예쁘지만 경음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드리는 채팅창 주소로 이혜은 선생님과 김윤희 선생님 지금 드리는 주소로 들어와 주세요. 두 선생님께서 들어와 주시면 제가 다른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를 지켜볼게요. 제가 화두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멘티미터로 주로 하시는 수업이에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주제를 포스트잇으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클릭을 하시면 왼쪽, 오른쪽에 이거는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수정도 하실 수 있고 복제도 가능해요. 왼쪽 상단은 돌리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김윤희 선생님과 이혜은 선생님께서 지금 들어오셔서 한번 스티커 기능을 사용해서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한다. 너무 좋아요. 만리장성. 네, 빠르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과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도 있고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다가 이걸 저장하고 싶으시다. 그럼 위에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을 하시면 딱 이 페이지만 이미지로 돼요.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벽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브레인스토밍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이 스티커 기능을 단어장을 어휘 복습을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이혜은 선생님과 김윤희 선생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를 스티커 기능을 사용해서 한자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뚜즈.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어 보는 거 어때?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단어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김윤희 선생님과 이혜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즈 나왔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모둠 활동으로 단어장을 복습을 하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찡그. 난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아이들과 이렇게 모둠별로 만든 다음에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 이것을 아이들에게 단어장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만든 것을, 저장을 방금 한 것을 이렇게 깔끔하게 선생님들이 굳이 만드시지 않더라도 단어장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장으로 아이들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런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즉석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병음을 스펠링을 이렇게 놔뒀어. 자, 그러면 단어를 한번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아이들과 란치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스티커 기능으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굳이 뭐 뭔가를 새롭게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자도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한자로 스티커 기능을 활용해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 你是韩国人吗?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스티커 기능을 사용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티커 기능을 활용해서 어휘, 문장, 어휘, 그리고 한자까지 쓰는 할 수 있는 방법,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까지 한번 제안을 드려봤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젠보드의 구양대산맥 스티커 노트 기능 말고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활용해서 제가 수업 제안을 드리고자 해요. 다 줌 화면 공유 되셨죠? 이미지 업로드 기능이 사실 젠보드에서 수업 시간에 가장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발음, 그리고 뭐 어휘, 한자, 문화 등에서 선생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밴드에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숫자를 만드는 법 아이들과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오프라인에서 포스트잇을 가지고 두 자리 숫자 만드는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23 만들어봐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13 만들어봐 라고 하면 나 일하라 하면서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포스트잇을 나누어 주면서 아이들한테 이걸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잘 하더라고요. 이거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활동을 못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이게 젠보드를 활용해서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이미지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지 만들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파워포인트를 엽니다. 파워포인트를 여신 다음에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시고 얘를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미지를 여러 개를 그 상황에서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색깔까지 예쁘면 색깔로 만드셔서 크게 조정하셔서 놓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들아 14 한번 만들어 보자. 10이 뭐지? 4가 뭐지? 하면서 14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10을 좀 다르게 색깔로 한 다음에 이렇게 24 만들어 볼까? 지금 너희가 만든 건 2, 4인데 그러면 뭐가 와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22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선생님, 2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지롱.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만드는 거를 아이들과 연습을 하게 하는 거죠. 이 포스트잇 활동을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포스트잇을 나누어 주고 했을 때는 끝나고 나서 수업 시간에 자기들끼리 숫자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걸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젠보드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서 사본으로 제공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언제든지 수업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어휘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빅소 퍼즐이에요. 타지아라고 예전에 밴드에서도 이것도 몇 년 전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타지아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금방 지나가니까 잘 보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타지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타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수학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이걸 중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없을까 해서 생각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대로 선생님들이 입력하시고 싶은 거를 입력을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면서 보면 이렇게 아이들과 직접 퍼즐을 만드는 건데요. 보통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거를 다 오렸어요. 계속 오렸어요. 오린 다음에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자, 지금부터 모든 활동으로 이걸 복습해보자 라고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과 이 좋은 어휘 복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제목으로 한번 활용을 선생님께서 미리 조금 준비는 하셔야 돼요. 젠보드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로 다 업로드를 시키는 거죠. 이 기능을 사용해서. 업로드 기능 사용해서 제가 아까 전에 부탁을 미리 드렸던 문정은 선생님과 그리고 신지영 선생님, 김윤희 선생님, 저희 학교 근처에요. 제가 맨날 지나는 김수현 선생님, 원당중학교. 제가 항상 출근할 때 지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보세요. 지금 이게 12번 프레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끝에 11번이죠. 이 링크를 드리면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이 프레임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 채팅창에 링크 내줬으니까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들 한번 지금 맞춰보실까요? 저희는 선생님들이 맞추시는 거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빠르십니다. 와, 동시에. 그리고 모든 별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빠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틀렸네? 나 어디 가야 되지? 여기로 가야, 틀렸네?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러면 아이들 중에는 꼭 모둠에서 이런 애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여기가 딱 안 맞으면 이상해요. 저는 크기를 맞출게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굳이 모둠을 만들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크롬북을 열거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해서
이렇게 직소 퍼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과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 계속 계시면서 위에 프레임을 10번으로 옮기실게요. 지금 부탁드렸던 선생님 13번 프레임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같이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발음 수업을 끝나고 나서 제가 항상 하는 활동인데요. 이것도 업로드 기능을 사용해서 제가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복사해서 갖다 붙여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어는 어순이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영어처럼 변형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단어만 알고 있다면 블럭 쌓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블럭 쌓기 하듯이 문장을 만들면 얼마든지 다양한 문장이 만들어진단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별로 지금부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 라고 노는 시간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복사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해서 문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김윤희 선생님께서 대표로 이름이 똑같으니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실까요? 네, 지금 선생님들 벌써 만들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하면은 아이들이 제일 잘 하면서 뿌듯해하는 문장이 我爱你마 이거예요. 나 너 좋아하냐? 이거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만들어 놓고 선생님 저 잘 만들었다고. 니가 그아이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애들한테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숙제를 내줄게 라고 하면서 저는 일단 구글 클래스룸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사본으로 제공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사본으로 제공을 해서 제출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힘든 게 쭉 들어옵니다. 이건 아이들과 함께 한 건데 지금 보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정말 다양한 문장을 많이 만들어서 열리고 있는 장면을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컴퓨터가 많이 느려서 이 친구가 저를 안 도와주네요.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뭔가 아이가 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친구들이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틀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니하오 슈마 이런 거 틀렸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건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고쳐줄 수가 있는 거죠. 피드백을 이걸로 하실 수도 있고 펜 기능을 사용해서 이거는 시환으로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들도 보면은 뭐 여기다 하트 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거를 또 네, 선생님도 혹시 음성이 계속 끊기시나요? 음성 끊기세요? 살짝, 살짝. 아, 그래요? 근데 지장은 어떻게 하면 없는 것 좋을까요? 같아요. 지장은 없어요. 듣는데 지장은 네. 없어요. 그럼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뭐 아이들이 한 것 중에서 보면 老师很可爱 해놓고 막 하트 해놓는 애들도 있고요. 굉장히 귀여운 창의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활용해서 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이 봐봐. 그러면서 이게, 중국어로 할 때는 니 이렇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어순에 따라서 배열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중국어는 생각처럼 그렇게 복잡한 단어가 아니야. 너희들도 지금 블럭 쌓기 하면서 얼마든지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잖아. 3월 달에도 충분히 가능한 활동이니까 선생님들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제안을 드리는 방법은 바로 한자를 획순을 익히는 방법이에요. 선생님들마다 획순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사이트를 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거죠. 복사 기능을 한번 사용해서 그 사이트에서 직접 이미지를 캡처해서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사이트 중에 이런 사이트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아이들한테 이 사이트를 꼭 알려줘요. 획순 알려주는 사이트.
아이들에게 획순을 조금 강조하는데 획순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편하게 쓰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획순 주소 알려드릴게요. 이 획순 사이트 들어가시면 글자별로 입력을 하면 다양하게 정확하게 글씨를 써주거든요. 보여주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와 하면 이미지 기능을 사용해서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얘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드로 돌아오셔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붙여넣기 하면 얘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시는데 저장을 하시면 GIF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저장을 해놨는데요.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사용해서 업로드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GIF 파일로 바로 학생들에게 띄워주시면 학생들에게 픽순을 바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옆에다가 한번 써보자. 순서. 픽순이라는 건 얘들아 예쁘게도 쓸 수 있지만 쉽게도 쓸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획순을 알면 그리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어, 한자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거를 다 지울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배경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배경 설정하신 다음에 탐색에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다른 거에서 아까 동그라미 쳐봐 뭐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끝냈어요. 끝낸 다음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이 활동을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거를 준 거예요. 프레임을 이걸로 바꾼 다음에 제가 미리 한자를 좀 다 뜯어놨어요. 한자를 복사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한 개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열리는 동안 저는 새로운 걸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이렇게 다 지금 헤쳐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머 얘만 오면 안 되는데 다른 애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활동을 했었어요. 아들 자자가 있지 그리고 이런 글자가 있고 이런 글자가 있어. 얘를 일로 옮겨보자. 이러면 쯔라는 글자야.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는 슈라는 글자야.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만드는 방법을 알고 나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자, 일단 이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워포인트를 여시는 거예요. 여시고 일단 글자를 삽입을 합니다. 저는 TN을 한번 해볼게요. 키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자가 피렉이 분리가 되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반드시 이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사용해서 얘네 두 개를 같이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도형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병합 있는 부분에 조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각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가 붙이면 피렉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같이 피렉을 다양하게 준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운 한자를 얘들아 한번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줄 수 있고
배우다랑 한번 글자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오늘 배워봤는데 한번 만들어 보겠니?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직접 움직이면서 글자를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모양이 안 예쁘네. 좀 키울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학생들과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하신다면 파워포인트 자체에서도 색깔이 바로 조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도형 지우기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피백을 조금 강조해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아이들과 항상 하는 활동, 뭐가 있냐면, 하는데 제가 만든 학습지를 하나 열어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부스라는 건 이런 역할을 해 라고 하면서 그런 모둠별로 한번 부스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만든 학습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도 만드신 학습지를 그대로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사용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캡처 도구를 사용을 할게요. 캡처 도구를 이렇게 하면 복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모듬은 이거를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선생님, 이거 들어간 거는 지금 보니까 얼음, 춥다, 차갑다, 얼다, 이런 거 보니까 차가운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텍스트 기능 활용해서 차가운 것과 관련 이렇게 한번 쳐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우리 같이 발표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동그라미 쳤다면 그러면 내가 이 의미를 보면서 어떤 글자로 완성을 해야 될지 한번 해보자. 이거 아까 전에 그 기능 사용해서 복사해서 갖고 온 거고요. 비싼 거, 이거는 화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과 맞는 것 같은데 모양을 좀 예쁘게 하려면 글자를 조금 작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옮겨가면서 어렸을 때 공부하듯이 스티커 갖다 붙이듯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요. 어휘 스네치 게임이에요. 이거는 같이 스네치 게임이라는 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2014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네치가 저희가 불러주는 단어를 아이들이 재빠르게 카드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종이 오리고 붙이고 코팅하고 했던 활동인데 이거를 잼보드화 시켜봤어요. 문정원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김예리 선생님 알고 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를 채팅창 다시요.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주소 다시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아까 전에 공부했던 교실에 있는 단어들 한번 이미지로 찾아볼까요? 이미지로 클릭하셔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실게요. 그래서 교실에 있는 거를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김윤희 선생님과 문정원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지금 들어오셔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의자 왔고요. 저희 아까 의자 배웠죠? 제가 크기를 수정하도록 할게요. 제가 게임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아이들과 즉석에서 게임판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동안 이거 만드실 때 되게 많이 오리고 붙이고 코팅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의자랑 이런 거 나오고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책상 한번 해볼까요? 책상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책상도 하고 다른 것도 뭐 있을까요? 거울이야. 예를 들어서 연필, 거울,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연필, 이런 것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보고요. 아이들이랑 스네치 게임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각자 크롬북 열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게임판을 준비를 해주십니다.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도움을 부탁드릴게요. 김수현 네. 선생님께서는 파란색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은경 교감 선생님께서는 노란색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링크 주소로 들어오시면 돼요. 채팅창에 있거든요. 그리고 김윤희 선생님 핑크색, 문정은 선생님은 하늘색에서 대기하시겠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불러드립니다. 단어를 CNB 하면 자기 자리를 빨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요. 네. 자, 저 좀 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owards. 어떻게? 네. 네, 이렇게 뺏어오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보는 거죠. 박윤 교감생께서 지금 놓치셨어요. 그쵸? 데리고 갔는데 누가 또 금방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같이 스네치 게임을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가져왔다. 하지만 코팅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는 이걸 가져가면 그 게임은 끝나요. 그런데 해서 할 수 있죠. 또 복사해서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CNB 해보도록 할게요. TNB. 네. 한꺼번에 들어오셨네요. 네. TNB 기능을 사용해서 박은율 교감생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스네치 게임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나는 좀 별론 것 같아. 애들이 왔다 갔다 움직여서 너무나 정신이 없고 애들이 막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내가 했다고 하고 이거 너무 정신 없을 것 같아 하면 이미지 기능을 활용해서 너희가 하고 싶은 캐릭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저는 스마일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저는 화살표 하겠습니다. 화살표로 해서 각자 이미지를 만들어 라고 한 다음에 삽입을 해서 삽입 기능을 이용하고 모양도 조금 바꿔보고 해서 towards 하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게 is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해보는 거는 이거는 정말 간단한 건데요. 돈을 저희가 화폐 단위를 배우고 나서 돈을 만지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이들한테 돈을 다 직접 나눠줄 수 없으니까 얘들아 우리 옷 만수르가 되는 거야. 자,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우린 부자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같이 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모양도 구경하기도 하고 틀린 그림 찾기도 같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발링바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이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얼마일까?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 기능을 활용한 문화 포스터예요. 보통은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엔 신지영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볼게요. 신지영 선생님, 제가 지금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저랑 이름이 같으신 김윤희 선생님과 함께 같이 문화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영 선생님께서는 이미지를 검색하셔서 춘절에서 먹는 음식이라던가 풍습 같은 거를 이미지 업로드 해주시고 김윤희 선생님은 한국 설날 관련한 이미지를 업로드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는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랑 모든 별로 나누어주고 이렇게 문화 포스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떡국 먹죠. 배고프네요. 네,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미지 기능을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업로드를 하고 구글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신 다음에 예쁜 그림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하셔서 아이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포스터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인쇄하거나 아이들과 공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젠보드 기능을 사용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선생님들이 들어와 주세요. 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원하시는 선생님들 들어오셔서 젠보드의 스티커 또는 이미지 또는 도형 또는 텍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느꼈던 소감을 한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네, 선생님들께 그냥 제가 거창한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사실 젠보드 기능이 굉장히 단순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좀 더 풍성하게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력을 높이면서 풍성한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선생님들께 많은 영감을 받고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저의 부족한 연수에서 영감을 조금 받으셔서 젠보드의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밴드라던가 음, 밴드 등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시에大家 감사합니다.